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전에 담보가등기를 말씀드렸죠. 가등기 종류는 딱 두 개 있거든요. 담보가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두 개가 있는데, 위험한 거는, 이거 위험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위험하지 않아요. 무조건 소멸될 거니까. 가장 선순위에 있든 후순위에 있든 소멸이 무조건 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만약에 선순위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선순위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해버리면은 소유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물건이라면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처분에 특히 주의하라고 하는데, 가처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전 청구권을 받아야 되는데 가등기를 안 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집 누구한테 팔기 전에 못 팔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항력, 예를 들어서 임차인, 예전에는 민법에서는 임차인 구제하는 방법 잘 없거든요. 임차권이라 해봐야 사실상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화해서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피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물건 인도 받고, 쉽게 말하면 열쇠 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하면은 대항력 갖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확정일자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그 임차인은 대항력도 갖추고 우선 변제권도 갖춘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만약에 물건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하면은 후순위 권리들보다도 내가 돈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데 다 갖추더라도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배당 요구에서 제외가 되니까,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배당 요구 종기일에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됐거든요. 자, 경매 절차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경매를 신청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뜹니다. 보통 접수하고 한 2, 3일 안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기입 등기가 되고요. 그리고 송달이 됩니다. 채무자한테 송달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매각의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때 배당 요구 종기일 뜨고요. 채권자 채권 신고액 내라라는 표현, 내라라고 check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현황조사서 아까 이거 법원기로 삼총사 공부했잖아요. 삼총사가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에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낙찰을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는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게끔 놔줄 건지 아니면은 불허할 건지에 대한 매각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매각 결정이 되면은 돈 내라, 잔금 내라라고 통보를 합니다. 보통 1개월의 시간을 주는데요. 근데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잔금 납부하게 되면은 그 즉시, 제가 그랬잖아요. 경매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한다고. 단 처분을 하려면은 등기를 하라. 그리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건 선정 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물건 분석은 당연하겠죠.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자료상 평가 시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비쌀 때 감정평가가 내려진 건지 쌀 때 내려진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를 시점을 확인하기. 자,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를 내릴 때 보통 한 2-3가지 정도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조달 원가법, 좀 어려운데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거래 사례 비교법,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거래 사례가
언제 거래 사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총액을 확인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경매물건을 보면은 신청 채권액이 있고 총 채권액 나오거든요. 채권 총액 나오거든요. 채권 총액이 턱없이 작은 금액이다 그러면 분명히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은 5억짜리인데 채권 총액은 한 2천만 원 된다. 근데 이게 경매물건 나왔다. 무조건 취하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거르거 사유 중에 하나인 경매 신청자가 자기 신청 채권액에서 돈 한 푼도 배당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물건일 때는 경매 이거 취소되거든요. 취하가 아니고 취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물건에는 입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각 물건 명세서 안에 비고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개 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정이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토지별도 등기에 관한 내용,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비고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지금 아파트에 관해서인데 이거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보증금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 좋은 거는 그냥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시던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좀 이거 명도하기 힘든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닌데 명도하기 쉽습니다. 본인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 부동산 경매물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명도하러 가면은 그냥 체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300만 원 쪼로 이렇게 이사비 드리고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은 순순히 잘 나갑니다. 자, 제 발표시는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허락하면 자 2분 동안 제가 지지옥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지옥션 화면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이렇게 지지옥션인데 물건 검색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지역의 아파트 지지옥션 사이트거든요.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경매 조건별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뜨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아파트만 내가 보고 싶다. 아파트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아파트 검색 하면은 이렇게 쭉 뜨죠.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감정가도 나오고 최대 매각 가격 뜨면서 옆에 보면 밑에 보시면은 KB 시세 나오잖아요. KB 시세 확인하시면은 또 이 물건이 감정가가 높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보다가 좀 웃긴 물건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동에 매천 화성파크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감정가 나오고 지금 한번 유찰됐죠. 워낙 비싸게 나왔으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었던 물건이죠. 1900 1억 4천입니다. 제가 꼭 봐야 될 거. 선순위, 자,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근저당권이 지금 제일 최선순위 설정 밑자잖아요. 자, 그럼 근저당권 밑으로는 다 소멸. 소멸 안 하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법정이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여기 물건 명세서라는 여기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봤을 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순위 뭐 임차인이라든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소유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 이 물건은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제가 관심 있어서 본 물건은 아니고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 물건인데 보통 다 보십니다. 이렇게 감정서, 감정평가 정리도 보시고 워낙 지지옥션 사이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권리 분석 다 해놨어요. 그리고 동종 물건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낙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까지 뜨면은 지도도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위성 지도 쌓아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입찰표만 한번 띄어서 입찰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입찰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금액 적는데 내가 2억에 낙찰을 받고 싶어서 2억 적었다고 경쟁이 왠지 치열할 것 같아서 2억 1,000 적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줄 끊고 도장 찍고 일로 거치거든요. 2억 천 그러면서. 그러면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새로 통지서 받으라고 꼭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찰 가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새 용지로 바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사실 좀 자세한 설명과 좀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먼저 시험 내용만 공부하면은 공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 공부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 오늘 하나라도 알고 왔으면 알고 왔으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